저희 드디어 5,000명 됐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사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추려가지고요, 거기서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답변을 조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첫 번째 이제 질문이 흉부외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심장수술이잖아요. 심장수술 하게 되면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그 가슴 여는 수술 기법이 정중흉골 절개술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수술 기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피부를 열 때는 이제 메스나 이제 전기 소작기로 피부를 열면 되지만, 피부 절개를 합니다. 어우씨, 징그러. 가슴을 만져보면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잖아요. 저희가 뭐 정형외과에서도 쓰고, 뼈를 자를 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기 톱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뼈를 뭐 수술하는 대부분 과에서 비슷비슷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그 톱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흉골을 열어야 될 때는 중요한 게 가슴 안쪽에 있는 장기가 다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칼날이 없어야 되거나 칼날을 커버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만 좀 다르고, 이제 전기 톱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부정맥을 관리하는 방법. 부정맥은 꽤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증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술을 하신 케이스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보다는 주기적으로 사실은 진료 보시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특별한 건 없어요. 운동하고 식습관 잘하고 뭐 뻔한 얘기들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위해서는 심방이 뛰고 그 다음에 심실이 뛰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중간에 방실결절이 있고, 그 위에서 시작하는 대정맥 우심방 근처에 있는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가 이동해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심장 자체에. 부정맥이 생기는 원인이 이 전기 신호가 새끼리 생겨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대로 심실 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심방으로 돌아오고 회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이론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해주는 것 자체는 그 전기줄을 지져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관상동맥 수술할 때 혈관을 자르는데 그때 흘러나온 피는 어떻게 흘려보내나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 자체, 이제 이게 뭐냐면, 관상동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혈관이 막혔어. 막히면 피가 관상동맥의 혈액이 이렇게 못 가잖아. 못 가면 이 혈관을 우회해주는 혈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체 혈관으로 사용하는 게 하지정맥류 때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대복제 정맥이나 우리 가슴 안쪽에 있는 동맥 혈관을 많이 쓰긴 해요. 아니면 안쪽에 있는 뭐 내유 동맥 같은 경우를 쓰게 되는데, 붙이는 부분은 그 앞쪽에 클립이나 이런 걸로 잠가주면 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연결하려고 이렇게 딱 절개를 하면 피가 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잖아요. 요렇게 생긴 기구가 있어요. 요렇게 바람이 나오는 기구가 있어요. 네. CO2가 나오는 기구가, CO2를 이쪽으로 쏴줘요. 혈액을 이렇게 퍼뜨려 주겠죠. 네. 퍼뜨려 주면 시야가 확보가 돼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연결해 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어려워. 새가슴인지 CT, 엑스레이 없이 육안으로 판단 가능한가요? 진단 기준은 CT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앞이랑 좌우 비율을 보고 사실 판단하는 거라서, 정확히 판단하려 그러면 영상학적 검사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새가슴이나 오목가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변형이 사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딱 보면 알죠. 근데 딱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준은 사실 이제 증상이 있고 미용적으로 좀 보기 좀 안 좋을 때는 좀 해주는 게 좋긴 하죠. 특히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새가슴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새가슴 많죠.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진 않아요, 새가슴은. 요즘은 새가슴 같은 경우는 뼈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들여주는 수술을 해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보조 기구를 조금 많이 쓰긴 해요. 심하지 않으면 사실 새가슴은 지켜보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 너스오피라는 거의 몇십 년을 해왔던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통해서 들어간 가슴을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을 해줄 수 있죠. 오목가슴 수술이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뼈를 자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평평한 되게 티타늄 바가 있어요. 그 바를 가슴 모양에 맞춰가지고 U자 쉐이프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반드시 U자로 가슴을 이렇게 관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줬죠? 이거를
뒤집어주면 거꾸로 된 U자가 되면서 들어간 가슴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개는 양쪽, 가슴 쪽만 열거든요. 가슴만 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장기를 사실 흉곽경으로 보면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제 감으로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안쪽에 지나가면서 폐가 좀 다치거나 안쪽에 심장이 다치거나 큰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흉부외과에서 해야 되는 수술이기도 하고, 갈비뼈 연골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흡입기로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빼주려고 하는 교정기도 있긴 해요. 그거 뚫어뻥처럼 흉곽 기형이 있었을 때는 치료 시기는 어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아주 갓난 아기 때 말고 한 초등학교쯤 들어갔을 때쯤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들면 뼈가 사실 성장이 완료되고 이제 뼈가 굳어버리면 수술했을 때 그 변형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변형할 때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슴이 진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장도 압박하고 폐도 압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심하면 뭐 숨도 많이 차고 진짜 이제 운동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노스 수술이 있기 전에는 더 진짜 험했죠. 이런 경우는 진짜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올리고 이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새가슴은 그렇게 큰 증상을 일으킬 만한 게 없어요. 간혹 가슴이 비대칭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대흉근이 없는 유전적으로 그래서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쪽 가슴만 대흉근이 있으니까 이게 가슴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뭐 지켜봐야죠. 뭐 다른 게 없고 그렇게 대흉근 없는 폴란드 증후군 있는 분들도 중에 뭐 보디빌더도 있고 그러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 정말 CC로 해서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전공의들을 이제 보호하는 법이 있죠.